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는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하지만 중국 양회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 공개를 앞두고 시장 단기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2월에서 3월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이유 짚어보고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매일 11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주말 잘 보내고요. 벌써 2월이 마지막 주네요. 그죠? 2월 가뜩이나 짧은데. 네, 일단 상반기 연초 증시 잘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시장 걱정 마시고, 오늘 또 저랑 오늘부터 또 일주일 11시에 시장 전략들 잘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월을 마무리하는 이 한 줄 평이 먼저 궁금한데요. 오늘의 한 줄 평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일단, 네, 2월은 1월 달에 지표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죠? 2월 지표는 3월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1월 달에 미국 증시의 지표들을 보면, 네, 1월 미국 지표, 네, 중꺾인. 요새, 좀, 줄임말이 좀 유행이잖아요. 저도 잘 쓰면 안 되는데, 원래 방송에서.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여기서 좀 따다가, 좀 막 바꿔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꺾이지 않는 인플레, 이렇게 1월 미국 지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는 저희가 시장을 임하는 자세가 될 것 같고요. 중꺾인, 인플레이션이 과연 꺾일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한데 1월 지표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1월 달 미국 물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보시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한참 1월 달에 좋았던 거 나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 그냥 올해 연초를 네모칸을 쳐볼게요. 네모칸을 치고 현재 상황을 보시면 유가들은 이제 구분이 되시죠. 한 3분의 1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올라갔다면 100에서 70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1월 달에는 다 잘 될 거야. 연초 새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는 뭔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잘 될 거야 마음가짐을 하는 것처럼 증시가 이제 1월달 잘 갔었는데 1월달의 지표들이 상당히 다 일괄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0.2 상승 6.1을 봤는데 6.4로 나왔죠, 그죠? 비농협 부분이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51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18만 명 증가했어요. 이렇게 고용 예상치가 벗어난 적도 좀 이례적인데요. 코로나 때 말고는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질병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태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이 엔데믹 기간에서 고용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PPI도 그렇고 PMI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장이 또 한 번 빠진 이유는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이것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소비 지출에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물가가 올랐는데 돈을 더 썼겠죠, 그죠? 새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그죠? 월세를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계속 이사 다니면서 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개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연한 수준이긴 한데,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한 번 더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게 뭐가 그러면 우려스러운 거냐면, 연준이,
올해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0.25씩 두 번 올리지 않을까? 다 왔네. 그래서 1월 달에 축제를 벌였는데, 그렇지 않아.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연준에서 이 피벗 방향성 전환을 아마 최소한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지 않아? 자, 더 나아가서 올해 금리를 3번 인상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3월 달, 2월 달에 FOMC가 월 초에 있었지만 3월 FOMC가 이제 중순에 있거든요. FOMC는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6주마다. 자, 그러면 3월 FOMC에서 0.5를 올리는 거 아니야? 0.75, 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스텝을 보폭을 넓혀간다는 것은 증시에는 분명히 좋을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1월 달의 지표가 결국은 시장이 기대했던 연준의 피벗이 늦게 될 거야 또는 캔슬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시장 우려감으로 반영했다. 좀 그렇게 미국 증시 2월 달 마무리는 제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지표들이 2월에 공개가 되면서 대부분 물가든 고용이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게 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됐던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어땠을까요? 우리 증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대치만큼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정말 전 업종군들이 순환매가 싹 돌면서 연초에 장이 괜찮네 라고 했던 게 이제 조금 순환매가 단절됐을 뿐이지 반대로 작년 연말처럼 막 폭락하는 모습은 없잖아요. 투매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하락이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소프트하고 괜찮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미국 증시보다 코스피보다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수급은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160억? 와, 이거는 산다고 볼 수 없죠. 그죠? 기관 투자들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수급은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 뭐죠? 테마. 네.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지만 이 원인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8%입니다. 5분의 1을 그냥 혼자 움직이면 시장 끌고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총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도 시총을 다 합치면 거의 30%가 넘어요. 시장이 다른 거 다 안 가도 코스피 시총 탑10만 가면 지수는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끄는 전략들이죠. 그죠? 종목들은 외국인들은 안 사잖아요. 시장 올리고 싶으면 시총 상위 탑10만 그냥 쓱 쓸어 담고 갑니다.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머니 비어 있죠. 그죠?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올라왔던 에코프로 BM 시총 4%밖에 안 돼요. 자, 펄어비스 8위, 오스테 임플란트 9위, HAF 12. 코스피 시총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이 시총 비중이 0.7, 0.7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총 1, 2, 3, 1 요거 다 합쳐서 8% 빼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 특출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그 외단에서 이제 테마가 강하게 이제 테마 쪽은 시총이 큰 종목은 없지만 쪽수로 밀어붙이잖아요. AI 테마 한 30개 되고 로봇 테마도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종목들이 막 파라락 치고 올라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시총 큰 종목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시총 비중이 큰 종목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종목들이 좀 강한 순환매가 강한 장세 스타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요새 장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수가 결국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지만 일단 코스닥 쪽에 이런 활발한 순환매 오늘도 로봇주들 이렇게 좀 목이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재료만 딱 부각되면 헐 타버리는 이런 장이 만약에 안 좋다면 그 어떠한 재료를 줘도 시장을 안 먹거든요.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다 뱉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 건강하다 좋은 거 갖다 주면 그대로 씹어먹고 소화하는 흐름들
이렇게 보시고 꼭 테마주를 제가 권장하는 종용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네,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인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이 낫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한 달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코스닥에서 활발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도 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황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눈에 띄게 보여주는 종목들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종목들을 한번 쭉 보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는 물론이고 단기 과열까지 지정되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네, 시장 항상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게 이제 주도주 논리고 대장주 논리인데요. 안 가는 종목이 간다면 시장은 항상 부익부 빈익빈인데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답게 또는 대표적인 위험자산답게 주식시장은 부의 공평성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항상 가는 종목이 가고요. 대장주가 항상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장주를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테마를 기다리느냐 말 그대로 선취 매수냐 추격 매수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지 주도 섹터에서 3등주를 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3등주를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대장주가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대장주가 계속 가는 장세는 여념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런 흐름이고요. 아무튼 오늘 상승 특징주는 이따가 또 대장주를 말씀 좀 드리겠지만 세아베스틸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재밌네요.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그리고 세 종목 세아 삼형제, 세아 특수강, 그리고 세아 홀딩스, 세아 그룹 세아 주들이 오늘 상한가 세아베스틸을 대장으로 해서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뜬금없네요. 갑자기 세아베스틸 이제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고요. 창원에 있겠죠. 아무튼 이 비상장 회사입니다. 세아베스틸이 이제 지분율 100%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여기가 이 스페이스X 머스크죠, 그죠? 테슬라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 대표적인 두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X와 세아베스틸 자회사가 공급 계약 논의를 하고 있대요.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단은 너무 워낙 메모드급 재료니까 우리나라는 테슬라, 애플, 스페이스X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테마처럼 이렇게 좀 빅테크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X와의 좀 새로운 모멘텀. 테슬라가 공급 계약했대 이런 것도 새롭지만 스페이스X와 우리가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1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믿거나 말거나 반등으로 좀 재료가 워낙 강력하니까 사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일단 치고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워낙 센터링이 좋으니까 일단은 발을 뻗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흐름. 아무튼 처음 보는 재료이기 때문에 재밌는 재료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테마는 항상 처음 보는 거, 신선한 거 이런 것들은 파괴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반대로 올드한 거, 봤던 거 이런 것들은 반짝하고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굉장히 새롭다. 스페이스X는 새롭다. 그렇게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로보티지가 오늘 대장주로 치고 올라오네요. 그죠? 로보티지 상승.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요. 자율주행 로봇. 얘네 보도 통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로봇으로 하고요. 로봇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도를 사람과 어깨 동무하면서 로봇이 다니는 세상이 올 것이다. 앞으로 2, 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한동안 1월 상승 이후에 한동안 좀 재료가 없었는데요. AI 쪽은 재료가 계속 나왔잖아요. 구글에서, 바이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근데 로봇주들은 한 달 동안 재료가 없다가 이제 대단한 뉴스는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 이게 통과됐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인가요?
기술력이 막아서 이게 길거리에 로봇이 못 다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닌데, 재료가 이제 한참 동안 응축됐다가 아무 소식이 안 들렸다가 죽었나? 했는데, 네. 살았다! 하면서 이제 딱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재료 자체가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재료의 좀 재탕 개념이고,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재료가 없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신선해 보이지, 막상 포장지를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바셀스케어 대단하네요. 이거 저는 오늘 또 상한가 갈지 몰랐는데요. 야, 뭐야 이거. 그죠? 2월 달에 최고의 종목입니다. 상승률을 치면. 네, 2,000원짜리가 이제 8,700. 한 번만 더 상한가 가면 올해 연초 2023년 첫 팬배가 나오겠네요. 10배. 뭐 아무튼 1,000원짜리 종목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어서 팬배 갈 겁니다가 아니라 너무 과열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 종목은 또 AI 쪽이거든요. 건강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비대면 의료 진료, 뭐 영유아 진료, 그리고 AI도 이러한 것들과 접목, 뭐 정확히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세가 정답이기 때문에 아무튼 AI 쪽 대장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상한가 파킹에 있으면 AI 종목들이 오늘 로봇주들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테마는 하나의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뜨지 못합니다. 테마는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AI가 지금 로봇이 치고 올라오니까 AI가 지금 확 밀렸는데요. 실버셀스케어 대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테마가 무너지는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 뭐 매매하셨던 분들 실버셀스케어가 상한가 파킹해주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뭐 로봇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전략입니다. 그죠? 눌려있는 거 팔고 올라가는 거 사는 전략. 굉장히 안 좋은 테마 전략이니까 그냥 스테이. 로봇주들은 뭐 수익 실현하시고 또는 홀딩 전략 하시지만 AI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일 안 좋은 거 AI주 팔고 로봇 사는 거. 오늘은. 그래서 AI주 갖고 계신 분들은 스테이. 그냥 관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강세인 테마 두 개는 AI 또 로봇일 텐데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더 강할 테마, 그게 AI 쪽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시장이 부익부 빈익빈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또 하락 종목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눈에 띄네요. 네, 오늘 BYD가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급락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달에는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3월달에 이제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내야 돼요.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면 1년 성적표를 부모한테 보여주는 거죠. 한 해 동안 학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상장회사는 주주들한테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 성적표가 조작인지 아닌지 그게 감사 보고서거든요. 감사 보고서의 이제 의견, 거절, 한정, 제한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종목들 또는 2회 이상 누적된 종목들은 거래 정지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과연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 종목인지 이제 시장에서 없어져야 되는 종목인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0개 종목 이상이 사라집니다. 상장 폐지 당하죠. 그게 결정되는 게 3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달 다 좋아요. 1년 12달 다 좋은데 최소한 3월만큼은 저가주, 동전주, 그리고 관리 종목, 그리고 4년 이상 적자 종목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정말 이거는 카운터가 아닌데 그냥 다이잖아요. 그냥 종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BYD 같은 경우도 오늘 관리 종목, 앞에 이렇게 관리 종목 붙어 있는 것들은 하지 마시라는 이유죠. 그죠?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어때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를 볼 때, 차트로 설명할 때, 낙폭 과대주, 그죠? 바닥 확인, 그죠? 21선 눌림목. 자, 매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 빵. 뭐예요? 제자리. 바로 제자리 가버리는. 이틀 동안 한 30%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보고 함부로 덥석 먹었다가는 3월 달에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에 붙어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붙여줬잖아요.
여러분들 김사면 방부제처럼 먹지 마시오. 그죠? 관리 종목 3월달 하지 마시오. 이 종목의 하락의 이유는 뭐 삼부토건 인수했는데 얘도 지금 올해 상장이 유지될까 말까. 지금 상장 폐지 탈생부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삼부토건을 인수했습니다. 건설사가 굉장히 이 매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아시다시피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채는 얼마 있는지 말 그대로 알 수도 없어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막상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근데 이 자기 악바림도 못하는 회사가 삼부토건이라는 부채 덩어리를 인수한다? 야, 이거 뭐 같이 죽자는 거야?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의 하락이다. 그래서 왜 삼부토건을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동기어진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비스입니다. 자비스도 보시면 뭐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좋잖아요. 뭐 일단 21선에서 눌림목 잘 받고 장대 양봉씩 빵빵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거 압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안 궁금하죠?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갈 때는 안 궁금해요. 내려가야 궁금하죠. 그죠? 잘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빵! 그냥 오늘 장중에 거의 3% 밀렸습니다. 유상증자였어요. 도깨비 유중이지요. 주가 다 올려놓고 왜? 그냥 있으면 자기 자본 잠식당하면 상장 폐지당하거든요. 3월 달에 상장 폐지 면하려고 일단 자본 이 계획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구조 개선들을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피해 누가 가요? 개인이 보는 거예요. 그죠? 기업 상장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어때요? 도깨비 유상증자, 빵! 유증은 언제나 악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 보여주고요. 나노캠텍입니다. 나노캠텍이 오늘 하락 스팅도 마지막인데요. 주가가 올라는 옵니다. 올라는 오는데, 여기도 투자 환기 붙어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죠? 투자 주의, 투자 환기 먹지 마시오. 그거 왜 굳이 먹어요? 그죠? 좋은 음식도 많은데,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나노캠텍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상장 폐지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상장 유지 결정이 났어요. 그냥 상장은 유지해라. 근데 어때요? 거의 영안실 갔다 온 종목입니다. 그죠? 지금 응급실로 다시 내려놓았는데 또 언제 영안실 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오르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관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상기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한 매매로 이어지겠죠. 자, 리뷰와 함께 공략주들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두 종목 모두 전문가님이 입에서 자주 나왔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만 한 7번 나왔을까요? 플리토 한번 살펴보고요. 스맥도 이어서 바로 리뷰해 주시죠. 네, 일단 플리토가 계속 좀 올라는 오는데요. 시원한 상승이 안 나와서 약간 좀 갈등이 좀 나네요. 그죠? 계속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계속 예전에 뭐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 지금 30% 갔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뭐 실질적으로 제가 제 자랑하려고 지금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바쁜 시간 쪼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일단 종목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매물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대가 저항대가 좀 세니까 일단 종목이 좀 눈치를 보면서 올라는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이 올라가주는 종목이 여러분들 주가에 관리가 잘 되시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저점은 누구나 만들 수 없다. 이게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좀 제가 지금 책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좀 부분이지만 고점은 해당 테마가 움직이던가 아니면 단발적으로 뉴스가 나오던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시장이 너무 좋던가 하면서 어떻게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막을 수 있는 거는 저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는 두 종목의 주인밖에 없거든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십시일반 모여갖고 종목의 저점을 만들겠어요. 그 종목의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 고점은 막혀 있더라도 저점이 계속 올라가 있는 종목이
좋다. 고점은 뚫려 있는데 저점이 계속 밑으로 때리는 종목은 관리가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저는 나쁘지 않다. 상승이 좀 느릴 뿐 계속 봐도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보여드린다는 게 계속적으로 좀 스맥 말씀드렸지만 그죠? 실적 나올 때까지 한번 보자. 오늘도 다들 로봇주들의 얘는 이제 공작기계 쪽이라 로봇 100%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뭐 이중보행, 뭐 이러한 미션 부품들 또는 감속기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사업 비즈니스 모델 확대 측면 공작기계에서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괜찮다. 그리고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이고 또 오버행 이슈는 있지만 BW12 물량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죠. 대학교 졸업생이 직장 다니면서 학자금 갚는 거다. 갚아야 될 돈이면 갚아야죠, 그죠? 빨리 갚고 주가가 이제 훨씬 멀리 날아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보시고 계속 보유 관점은 좋다. 정리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세에서 플리토와 스맥의 이 차트가 좋은 점은 조정을 계속 하지만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무난히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또 이번 주 어떤 종목들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네. 형님. 그래서 종목명은 뭐 신세계 그리고 CNC, 원준 이렇게 좀 원준은 계속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관련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글로써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이 공략법이라든지 아니면 차트 분석 공부법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해결해 보고요. 또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이 로버즈라는 말을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 언급을 했는데 로버트의 아버지답게 오늘도 예.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리뷰부터 진행해 볼까요? 예, 저 먼저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로보티즈 먼저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1월 3일 날 전체 제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떴을 때 로보티즈를 이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뒤로 나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조정을 보였죠.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의 어떤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지수나 뭐 장이 안 좋았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반등의 첫날 뭐 크게는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21선하고 21선 아래하고는 전혀 다른 추세의 세계인데 21선 돌파 시에 뭐가 나타났죠? 상승 삿바형 출발 캔들, 황금 캔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2, 3일 숨구르기 뒤에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와서 28%의 어떤 상승들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급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현재 축하드리고요. 자,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축제 분위기입니다. 로보티즈 거의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줄세기를 좀 해라. 그러면서 레인보우, 그다음에 누리온 메카, 그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4개 외에는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4개만 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만큼 주도주 공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새해 첫날 특징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특징주로 이야기를 좀 했고 이 이후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뭐 환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현재 이 부분들도 126%가 넘어가는데 제가 2차 추천을 좀 했죠. 2차 추천을 언제 했죠? 정확하게 3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전에. 3일 전에 2차 제시를 좀 했습니다. 2차 제시하고 정확하게 이틀밖에 안 됐죠. 현재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0%. 바로 이걸 보고서 전문 용어로 타짜다, 주식계 일타 강사다 이런 소리가 들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뭐 적자밖에 안 된다, 시총이 뭐 1조가 말이 되느냐 하지만은 제가 바이오는 10조를 갔다. 왜 로봇이나 신성장 동력 이런 종목은 못 가느냐?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급등을 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시총이 1,000억짜리가 굉장히 가벼울 것 같죠. 근데 실적이 안 좋고 뭐 하면은 가라앉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가랑잎은 물속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그 무거운 무남은 물에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총이 매우 무거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제시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대마불사, 대장주는 죽지 않는다, 계속한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심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정확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끼시려면은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후발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테마가 핫하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대장주들의 타점 매매, 타짜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 또 앞으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K 관련된 계열사인 것 같고, 뭐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투자 지주 회사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중간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 지주회사가 있고 SK가 있고 뭐 SK스퀘어는 중간 지주회사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지주회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그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부분들이 있는데 자회사는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국내 주요 지주회사 그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 그러니까 현재 디스카운트가 된 요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SK스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DB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잘 가죠. 지주회사 열풍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SK 현재 스퀘어를 고른 부분들은 SK스퀘어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다시피 현재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이제 최대 주주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회사를 거두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1번가, SK 실더스, 원스토어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최대 주주를 좀 가지고 현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그 투자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인크로스, 드리머스 컴퍼니 뭐 이런 종목군들은 상장이 돼 있죠. 상장이 되지 않는 종목군도 11번가나 현재 TMF 모빌리티, TMF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콜 부르는 부분들, SK 플래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쟁한 회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들이 높는 부분들이 SK 스퀘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 드려보면은 자 신규 상장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은 현재 사서 반토막이 된 것이 아니라 반토막이 된 것은 사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85,000원 부분에 절반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84,000원 잡고 42,000원이면 저점이 되겠죠. 물론 42,000원에서 살짝 더 빠진 오버슈팅이 좀 일어났지만은 여기 부분들이 거의 바닥권에 해당이 되고 또 바닥권에 있는 부분에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21선을 한번 바닥권의 층을 현재 탈피를 하고 본격 상승, 2단 상승하고 1단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층 상단을 넘었고 오늘 눌림목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는 대형 우량주를 하신다면은 SK스퀘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장성이 좋은 중간 투자 지주 회사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탑 2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네, 인크로스는 SK스퀘어 3위였던 종목의 자회사예요.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인데요. 예, 방금 소개해드렸던 SK스퀘어의 자회사, 드리머스 컴퍼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일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트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스퀘어 자회사인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그 미디어 랩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디어 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광고주가 있고 광고 대행사가 있고 또 광고를 싣는 이제 매체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성장 동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을 전문으로 광고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부분에 이제 다윈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도라 TV나 유튜브 TV나 아프리카 TV나 이런데 동영상 광고를 할 때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한 플랫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윈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외에도 뭐가 있냐면은 SK텔레콤이 이제 T딜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상품 광고라든가 우리가 현재 쿠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결제가 가능한 부분들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하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모빌 그 광고 매체가 되고 이커머스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성장 동력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뭐냐면은 원스토어를 운영을 현재 대행을 한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하고 광고 쪽을 아우르는 현재 SK의 최대의 어떤 광고 전문 기업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크로스 성장력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AI 쪽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K그룹의 신성장 동력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광고의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크로스가 이런 어떤 그 중장기 높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매우 앞서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눌림목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종고점 하다가 살짝 눌림목을 받고 있죠. 왜 눌림목을 받을까요? 현재 아직 못 사신 분, 또 현재 서울경제TV 시청을 하신 분들에게 눌림목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저 혼자만의 착각의 어떤 말을 좀 합니다. 다만 5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숨고르기 눌림목 때 우리가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위였던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AI와 함께 맞물리면 더 커질 수가 있고 SK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의 탑3 1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네, 아까 잠깐 스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모두 예. 오늘 SK 특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SK 신성장 동력의 최대한 투자 제휴사에 SK 스퀘어가 있고 SK 스퀘어 중에 알짜배기 종목군 중에 또 상장지사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SK 특집으로 대기업에서 밀어주는 또 대기업의 계열사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데 드리머스 컴퍼니는 SK 스퀘어 자유사고요. 메타버스하고 NFT 사업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주력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마이프렌즈가 운영하는 비스테이지 하고 드리머스 컴퍼니가 운영하는 플로어 부분들이 현재 어떤 그 전략적 지위를 맺고 또 지분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 부분들 뭐냐면은 비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라 현재 그 DOU 같은 현재 팬덤에 대한 플랫폼 이런 것을 이제 전문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플로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문화하는 어떤 플랫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 서비스, 그다음에 콘텐츠 유통, 엔터, 디바이스 제조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는 사업들을 드리머스 컴퍼니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어떤 성장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시너지 구조가 더 확장돼서 메타버스하고 NFT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현재 이프렌드라는 어떤 그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 잘 아시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메타버스 쪽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NFT를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코빗 투자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우몽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팬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어떤 토탈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드리머스 컴퍼니이기 때문에 SK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어떤 메타버스 NFT 음원 관련된 서비스에 더 총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현재 그 FNC 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신생 업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팟캐스트라든가 뭐 스튜디오 현재 관련된 어떤 부분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SK 자회사 중에 음원 관련,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하면은 드리머스 컴퍼니가 최고의 탑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 이제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모든 것은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종목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뉴로메카나 현재 뭐 마인즈랩이나 현재 그 로봇스타 이제 이런 종목과 거의 차트가 같죠. 며칠 전에 차트가 같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아래 노란 톡에 오시면은 매수 타점 이런 부분하고 또 좋은 관련된 종목 이런 부분, 추가적인 종목 부분들 다 제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NFT, 음원까지 총체적인 기업인데요.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 궁금하시다면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366번님께서 DY 파워를 12,360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최근 이슈로는 이 세계적인 건설 장비 회사에 유압 실린더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좀 지금 움직임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돌파해주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현재 동양기전에서 현재 물적 분할에서 나온 그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떤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흐름을 좀 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을 타기보다는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조만간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추세선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저점 영역대에 좀 닫았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파동은 항시 상승과 조정의 이분일점에서 냉단점에서 출발이 된다겠죠. 여기서 출발이 되고 절반 들어주고 횡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횡보를 해주다가 이걸 돌파를 해주다가 살짝 장이 안 좋아서 밀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 터닝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1,500원에서 이 박스권 2단으로 올라가면은 한번 쌍봉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에서 수익이 보시는데 14,400원 정도에 일단은 마디맵의 매도 전략 하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쌍봉 부근에서의 마디매매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663번님께서 SK하이닉스를 12만 원에 10% 담으셨는데요. 오늘 또 저희가 탑3 종목들 SK 관련주들로 한번 해봤는데 때마침 SK하이닉스 문의 주셨네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은 좀 생략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최고연에 불고 있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챗GPT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성능에 관련된 사양, HBM을 비롯해서 DDR5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주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딩이 생각보다 빨리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적자에서 이제 회복하기는 좀 현재 당장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적자가 축소가 되거나 또는 현재 턴어라운드 시점이 가까워지면은 미리서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차트의 어떤 추세선을 보면은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죠. 이게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점에서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2단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좀 튈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한 거죠. 횡보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의 다 횡보가 거의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달 주기로 이렇게 상승과 횡보의 끝자락이 약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행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터닝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 부분이 지금 12만 원 정도 되네요. 12만 원까지 올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지만은 파동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다음에 이 박스권이 하나의 중심이라면은 한번 현재 거의 11만 7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까지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1만 7천 원에서 마디매매 한번 하시면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 시간이 없는데 빠르게 2부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5639번님께서 이수페타시스 9,420원의 비중 100%입니다. 네,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예. 비중 100% 네, 현재 후덜덜합니다. 네. 근데 이제 9,420원 이요. 정도가 좀 된다는데
지금 간단하게 뭐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스페타시스 부분들이 지금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2단으로 튀려고 하고 있는데 상승사파 형태가 나왔습니다. 숨고르게 되더라도 한 번은 더 튀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튀어주는 관점에서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저점이 5,300원이죠. 그래서 100% 마디점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면은 130% 이렇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인 부분들은 현재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에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 비중을 확실하게 좀 지키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간이 콩알만해졌죠. 절대 나중에는 하지 마시고 수익 보시고 나서 현재 뭐 다른 종목으로 포트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